이전에는 구글 광고 리마인드 어떤 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애널리틱스와 애즈 초기 세팅 및 연동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애널리틱스와 구글 애즈 활용하는 법, 그리고 리타게팅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공통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애즈와 애널리틱스 서로 간에 연동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구글 애즈에 대해서는 구글 애즈 계정을 생성하고, 구글 애즈의 공통 스크립트와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법, 그리고 구글 애즈 애널리틱스 간에 연동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이번엔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애즈하고 스크립트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연동을 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세 가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와 애즈 간의 계정을 생성을 했느냐, 서로 간에 각 채널별 스크립트를 설치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구글 애즈와 애널리틱스 간에 각각 서로 간에 광고 연동이 되어 있냐, 광고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세 가지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계정만 생성하고 광고 캠페인을 생성한 다음에 돌리게 될 경우에는 무의미한 광고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각자 모수들이 각각 확보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스크립트조차 심어져 있지 않으면 당연히 모수 확보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타겟 없이 그냥 논타겟으로 광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광고비 또한 누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마지막으로 구글 애즈를 연동하기만 하면은 모든 절차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에 계정 접속을 한 다음에 관리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구글 애즈 연결하는 창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결할 구글 애즈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CID 번호가 총 10자리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체크 표시하고 계속 누르신 다음에 연결 그룹할 제목들은 뭐 여기다 보기 쉽게 알아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는 무조건 설정으로 활성화 시켜 주신 다음에 계정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료 버튼이 창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은 구글 애즈와 애널리틱스의 최종 연동은 다 끝이 나게 돼요. 이제 리타게팅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리타게팅인데요. 질문사항이 먼저 구글 애즈 스크립트만 설치를 하면 리타게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실 것 같은데 구글 애즈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웹 방문자 및 구매 시 알 수 있는 경로일 뿐이에요. 이를 리타게팅으로 활용을 하려면 공통 스크립트에 수집이 된 모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애즈 스크립트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애즈 스크립트를 설치를 했으면 경로를 가지고 애널리틱스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구글 애즈에서 생성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야 되죠? 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구글 애즈도 모든 방문자, 즉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모수가 찍히긴 해요. 근데 모든 방문자밖에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가지고 전환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좀 더 높이고 싶고 페이스북처럼 되게 여러 가지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좀 더 의미 있는 광고를 위해서 애널리틱스는 필수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의 전체 트래픽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구글 애즈에 있는 공통 스크립트에 쌓여져 있는 모수들 뿐만이 아니고 애널리틱스의 모수들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애널리틱스는 내가 페이스북을 돌렸건 카카오 모먼트를 돌렸건 아니면 그냥 자연 유입으로 통해서 웹사이트로 고객님들이 들어오는 이 모수들까지 모두 다 확보가 가능하고 이 모수들을 가지고 구글 광고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틱스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애널리틱스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기 전에 잠재 고객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야 돼요.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에 접속을 하셔서 관리 버튼에 속성 버튼에 잠재 고객 정의가 있어요. 이 잠재 고객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사용 설정이 있게 돼요. 그럼 여기 다음 단계 버튼을 또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 도착 대상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1차 때 구글 애즈하고 애널리틱스하고 연동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연동을 하게 되면 나의 애즈 CID가 같이 찍히게 되고 나의 애널리틱스가 나오게 돼요. 이 둘 다 네모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사용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애널리틱스에서 연동을 끝냈으면 애즈에서 애널리틱스의 리타게팅 연동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애즈
에즈에 다시 가셔서 접속을 하시고 도구 및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잠재 고객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에즈 스크립트만 홈페이지에 삽입 시에 나타나는 잠재 고객인데, 아까 전에 그 에즈를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스 모든 방문자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 구글 애널리틱스 잠재 고객이 나타나게 된 거니까 이렇게 나왔나 꼭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애널리틱스로 넘어가셔서 나머지 것들을 연동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뜬다 하면 다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셔서 이게 뜨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모든 방문자 확인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구매 30일과 그다음에 뭐 장바구니 30일, 신규 방문자 이것까지 다 체킹을 하시길 원하시면 다시 애널리틱스로 가면 되는데, 관리에 여기 목표 쪽으로 가셔서 이 새 목표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새 목표를 누르시게 되면 많이 창이 나오게 돼요. 근데 맞춤 설정으로 저희는 할 거라 맞춤 설정으로 누르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표 설명이 보이게 되는데, 구매 완료나 장바구니로밖에 활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구매 완료로 하시고, 목표는 1도 있고 2도 있고 3, 4, 5, 6 이렇게 있으실 텐데 저희는 최초 목표니까 목표 1로 설정을 하시고 도착 페이지에 유형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목표 세부 정보 값이 나오게 되는데 같음이 아니고 시작 값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www.com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뒷부분만 넣으시면 돼요. 시작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카페24다 같은 경우에는 카페24는 대부분 오더로 이 값이 공통이거든요. 이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카페24가 아니고 그냥 일반 웹사이트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개발자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우리 구매 완료 페이지 값이 어떻게 되냐 하고 그 페이지를 전체를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거 빼고 뒤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만 넣으셔서 시작값으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단가가 늘 똑같이 5만 원이다 하면 5만 원으로 넣으시면 되고, 우리는 값이 들쑥날쑥하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건수로라도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냥 1로 적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환율이 1.63%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시작값이 맞는 거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0%로 나온다 하면은 다시 이 페이지 값을 제대로 넣으셔야 돼요. 0으로 나오게 될 경우엔 제대로 안 먹히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전환율이 나오게 될 경우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구매 완료 목표 설정은 끝이에요. 저희가 구매 완료를 목표 설정했잖아요. 이 이외에 장바구니도 있을 거고 회원가입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똑같이 구매 완료처럼 페이지 값만 넣으시면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7일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환수가 찍히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값이 먹고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이를 구글 애즈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구글 애즈에서 저희가 이 구매 완료 값만, 장바구니 값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매 완료 중에서도 구매 30일이 있을 거고 구매 7일이 있을 거고 180일 기간별 모수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관리에서 속성에서 잠재 고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잠재 고객으로 들어가시는데 단 여기서 목표 설정을 저희가 한 다음에 바로 잠재 고객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면 안 떠요. 목표를 설정한 지 바로는 0으로 모수가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 3일, 최대 7일 정도 기간을 두시고 나서 다시 들어가셔서 그때 잠재 고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바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서 목표 설정 한 3일, 7일 뒤에 다시 잠재 고객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잠재 고객에 가시면 새 잠재 고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전환 목표에 도달한 사용자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또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연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가 나오게 돼요. 필터에서도 되게 막 여러 가지 뭐 전자상거래도 있을 거고 전환수도 있을 텐데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박스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 기타 측정 기준의 목표 전환수, 이 파란색 박스들 중에서 이 구매 완료 중에 또 막 시작이 있고 가치가 있고 완료가 있잖아요. 저희는 완료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입 기간, 아까 제가 30일, 7일, 180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이 기간은 최대 365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구매 30일만 우선 할게요. 그러면 잠재 고객 이름에다가 구매 완료 30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왜 바로 하면 안 되냐고 하냐면 목표를 저희가 설정한 지 바로 하게 될 경우엔 여기가 0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최대 7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모수가 쌓여 있으니까 내가 설정한 목표 값이 잘 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 쉬우니까 꼭 7일 뒤에 보셔서 설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던 이유였거든요. 이렇게
30일 동안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여기다 구매 완료 30일을 적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대상 추가가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 CID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잘못 만드셔서 아니면 제대로 만드셨을 경우에 CID가 하나고 애널리틱스 아이디가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활용할 as CID를 제대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맞는 CID를 누르시고 애널리틱스를 누르시고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끌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다시 as로 돌아가시면 연동이 되었을 거니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구글 계정에 접속을 하셔서 캠페인을 먼저 만드시고 또 그룹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잠재 고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연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잠재 고객의 찾아보기로 누르신 다음에 비즈니스와 상호작용한 방식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웹사이트 방문자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웹사이트 방문자를 누르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설정한 구매 완료 30일, 구매 완료 120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정한 그룹에 맞게 타겟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읽어보시면 단 애널리틱스에서 잠재 고객 설정을 할 때 CID가 여러 개 있으실 경우에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다른 CID로 연동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막 만든 목표 설정값이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꼭 CID 제대로 확인하셔서 제대로 맞는 CID와 애널리틱스 연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꼭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타겟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용자나 만약에 뭐 구매 완료 30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팅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활용을 했다는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환율이 1000%가 넘을 수가 있고 500%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냥 논타겟으로 광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세팅을 하게 될 경우엔 좀 더 전환율에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신에 꿀팁은 또 제외 위치 카테고리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용자인데 최근에 구매한 7일 동안 구매한 사람은 제외시키고 싶다 하면 구매 완료 7일을 또 만드셔서 여기 제외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구매 완료 7일이나 구매 완료 30일을 제외시키면 돼요. 목표 값을 역으로 해서 최근 구매자를 제외시킬 수도 있으니까 되게 활용 범위는 넓으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장바구니 30일이건 만드시면은 좋겠죠. 심화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에 이해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